프로FP 시스템 활용 방안 그 첫 번째 시간 적립식 펀드와 변액 유니버셜의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저는 수년 동안 이 프로FP 시스템을 통해서 영업 현장에서 고객과의 재무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AP를 시작할 때 고객분들에게 펀드의 적립식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코스 에버리징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기로 작성을 하거나 여러 가지 데이터와 자료를 보여드리는데요. 처음 펀드나 투자에 대해서 접하는 고객분들의 입장에서는 쉽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FP 시스템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이해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할수록 나중에 클로징 확률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림과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고객이 이해하고 나중에 물어봤을 때에도 이미지로 남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짧은 시간에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AP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코스피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코스피 그래프에서 먼저 기간을 선택을 합니다. 기간을 선택하면 1987년부터 현재까지 코스피의 예, 전체 흐름이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펀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투자 전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하시는 FC분들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각기 방식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금의 금리 3%와 그 다음에 코스피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펀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그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장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상향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 저점인 구간을 보게 되면 98년도에 IMF가 있고요. 2008년도, 2009년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인 IMF 때 처음 펀드를 시작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고 두 번째 1년 동안 적금을 가입을 하듯이 펀드를 했다면 선택을 눌러주시고요.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11개월이 걸렸고요. 11개월 동안에 은행의 이율이죠. 실제 이율은 1.5%가 나옵니다. 그리고 펀드의 수익률은 89.8%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림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 적금을 하시겠습니까? 펀드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그림만 놓고 본다면 펀드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이 구간은 눈에 보이듯이 가장 낮은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높은 구간을 팔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실력으로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운에 의한 거죠. 운에 의한 거라면 마찬가지로 고점에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고점에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한 1년 정도 후에 펀드를 환매했다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구간은 1년이 걸렸는데요. 반대로 이제 하락하는 구간을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네, 마이너스 29%, 3분의 1 정도가 사실 날아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은행은 똑같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많은 전문가들이 고객, 고객 여러분의 자산을 자산 관리, 재무 상담을 할 때 적립식 펀드를 추천하는 걸까요? 그것은 적립식 펀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안정성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자, 고객분이 이렇게 낮은 지점에서 펀드를 시작을 했다면, 자, 주가가 상승하는 이 기간 동안에 어느 타이밍에 환매를 해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자, 이렇게 높은 구간에 시작을 했다면, 1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펀드를 했을 때 1년을 보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코스피의 특징을 보게 되면 고점에서는 다시 낮아지고 낮아지면 다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복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지점에서 환매를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은 길어지겠지만 어떻습니까? 수익률을 보게 되면 네, 무려 37.8%의 수익을 기록을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은행의 적금은 3.5%밖에 기록을 못하죠. 그래서 실제 수익금을 보게 되면 1,059만원 대 97만원 비교가 많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걸린 기간은 2년 3개월이니까 채 3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적립식 펀드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처음에 시작하는 지점은 몇 포인트입니까? 지수를 보면 992입니다. 992포인트에 사서 네, 환매한 타이밍은 895입니다. 그러면 팔았을 때의 가격보다 샀을 때의 가격이 높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팔았다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왜 플러스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보실까요? 지금 2년 3개월 동안에 펀드를 투자했을 때 어떤 식의 투자가 이루어졌냐면 매월 100만 원씩, 그죠? 매월 100만 원씩 정해진 기간에 어, 규칙적으로 매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년 3개월, 27개월 동안에 27번을 구매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순간에 한 번에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37.8%의 경이적인 수익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것을 27번 사지 않고 한 번 이때 사서 한 번 팔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립식이 아니라 일시납을 해볼게요. 그러면 거치형 펀드가 되는 거겠죠. 한 번 사서 한 번 파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에 수익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10%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죠. 높을 때 사서 낮을 때 팔았으니까요. 반대로 일시납이 아니라 적립식으로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팔았을 때 가격인 895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산 거는 이 구간밖에 없고요. 나머지 전 구간은 하락하면서 어떻습니까? 낮은 가격에 산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매입 단가를 평균을 내보면 895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립식 펀드를 일정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평균 매입 단가가 인하되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높은 지점에서 펀드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거죠. 떨어지면서 낮은 가격이 많이 샀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을 때 팔 수만 있다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 구간은 27개월 만에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금융위기 때처럼 이렇게 2007년도 11월에 고점에 사서 샀다면 상당 기간 1년 이상 하락을 했고요. 다시 올라올 때까지 고점을 클릭을 해보면 네, 기간이 3년 6개월, 무려 42개월이 소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적어도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1년, 2년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IMF 때 이런 타이밍에서 시작을 했다면 1년 만에도 마이너스고요. 2년 만에도 마이너스입니다. 3년까지 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확보한다면 시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래의 목적 자금을 3년 이상, 4년, 5년 정도 소요되는 결혼 자금이랄지, 뭐 자동차 구입 자금이랄지 여러 가지 시간이 좀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적립식 펀드를 통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도 이 적립식 펀드가 효과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94년부터 2004년까지 이 10년 동안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구간은 사실 크게 등락하는 구간이 발생했지만 다시 내리고 오르고를 반복을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구간을 10년 동안을 선택을 해서 수익률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26%밖에는 안 나옵니다. 10년 동안에 26%면 연 평균으로 하게 되면 2.6%밖에 안 되죠. 은행에 비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37%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 났던 거에 비교하면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 치고는 상당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펀드를 장기간 투자를 하게 되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27개월보다 또는 42개월보다 훨씬 긴 기간 120개월을 투자를 했는데 왜 저조한 기록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주식형 펀드라고 하는 한 가지 투자 대상에만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자, 주식형 펀드의 특징은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경기가 침체될 때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저점에 시작했다면 고점에 팔고 고점에 시작했다면 다시 첫 번째 고점에 오는 기간 요 타이밍에서 팔 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경기가 이렇게 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변동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내 자산을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이 경기 변동에 대해서 내 자산을 변동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경제가 제일 좋은 이 구간에서는 주식형 펀드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겠지만 이렇게 다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형 펀드를 다른 펀드로 바꿔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산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타이밍에서는 주식과는 다른 채권과 같이 안전한 투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에는 100%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날 확률이 100% 마이너스 날 확률이 100% 없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3에서 4%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구간에서는 주식형 펀드를, 하락 구간에서는 채권형 펀드를, 또 상승 구간에서는 주식형 펀드, 하락 구간에서는 채권형 펀드, 또는 국내 주식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미국 주식이나 유럽 주식과 같이 해외 주식을 활용을 해서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다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를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한 가지 투자 대상만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 하락에 대해서 방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익 자체가 이렇게 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나지만 또 이 구간에서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나지만 이렇게 장기간 투자를 해서 이 시점까지 수익 낸 그 적립금 전체가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효과와 또 이 구간만큼은 또 플러스 효과가 있겠죠.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나오니까요. 이 두 가지 효과가 서로 충돌하면서 이렇게 수익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펀드 외에 장기간 내 목적 자금을 장기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과적인 펀드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장기간 목적 자금을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펀드는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펀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펀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펀드는 변액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펀드입니다. 변액 유니버셜은 보험회사에서 만드는 펀드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보험회사에 펀드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트라이프의 성장 주식형 펀드인데요. 이 펀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 펀드의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총 8년 11개월, 약 9년 정도가 소요가 됐죠. 이 기간 동안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도 이제 확연하게 눈에 띄는데요. 코스피 그래프가 나오죠. 까만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밑에 녹색으로 표시되는 이 그래프는 성장 주식형 펀드입니다. 주식형 펀드이기 때문에 코스피하고 거의 동일한 그림을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보다 좀 밑에 있게 되죠. 이유는 이 변액 유니버셜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가장 큰 특징은 이 펀드와 이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을 보게 되면 9년이라고 하는 장기간 소요되었다는 건데요. 이 장기간 소요되는 가운데 이 펀드는 주식형 펀드 하나로만 변동 없이 가는 그림입니다. 반면에 이 빨강색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이때가 금융위기 때죠. 금융위기 때 거의 주가가 절반 가까이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채권형으로 지금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리 채권형 펀드로 변경을 해서 주식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안정적인 채권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높지는 않지만. 그리고 주가가 이제 하락한 바닥권에서 다시 주식형으로 전환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 흐름을 고스란히 챙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채권형 펀드로 전환한 그림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간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경제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내 자산을 채권이라고 하는 안전한 투자 상품과 주식이라고 하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내 자산을 변동하면서 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요되는 10년 후에 내 집 마련이라고 할지 또는 뭐 20, 30년 후에 써야 될 노후 자금이라 할지 이렇게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되는 그러한 목적 자금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의 주식형 적립식 펀드보다 어, 보험회사의 변액 유니버셜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 방안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